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30페이지 기본서 130페이지 펴놓고 우리가 사치성 재산은 지난 순환에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핵심만 빨리빨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겸해서요. 우리가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입니다. 상처럼 알고 써야죠. 그래서 5가지를 상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 별장 그러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죠.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꼭 산간, 해변, 휴양지에 있어야지 별장이냐, 그런 것도 별장이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 뭐가 된다? 별장이 되고, 재미이 동포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가끔씩 한두 달씩 있을 집이 필요해서 인천 송도 신도시 아파트 하나 사놓고 가끔씩 한국에 들어올 때 거기서 머물다 갑니다. 그럼 그런 것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이 상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는 것. 고급 오락장이 어떤 건지는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합격하신 후에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상가 전문으로 하실 분들만 자세히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참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게 고불악장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골프장은 좀 주의해서 보시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성산인 거지 간이 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실성산이 아니고요. 골프장은 원시 취득할 때에 중과세를 정합니다. 골프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는 산 아장 내고 농약 범벅 쳐서 골프장 건설합니다.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 심화되고 그러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땐 중과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은 단위가 다른 것과 달리 수천억짜리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 회사 어려울 때 매각, 구조조정이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따가 기본서 나오지만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원시 승계, 원시 승계 취득 다 중과세 합니다. 골프장만 아장 낼 때 중과세. 근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용 선박이나 연구용 학술용 선박은 제외하고 시가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택은요 요건이 있어요. 기본서 쫙 나와 있는데 요건은 옛날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지만 고급택 요건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은 고급택 요건보다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는 거. 고급택은 자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다른 세목에서 고급택이라고 해서 중과세한다면 틀리다는 거. 그래서 요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보시면 130페이지 사치성 재산 중과세 목적 보시고 중과세율이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내비합한 세율을 중과세하고 동그라미 2번에서 아까 세 번째 줄 사치성재산 아닌 것들 밑줄을 걷어요.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 이런 거 사치성재산 아닌데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고, 동그라미 3번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5, 6월 달에 배울 거고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양가로 3번 사치성재산의 범위 별장 설명드렸고, 세 번째 줄에 그 별장은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는 거. 자,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봐서 중과세합니다.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은 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고, 지난 순환에 다 봤는데 나중에 또 볼 거고 볼 기회가 있을 거고 있다가 131페이지 참고 중과세 대상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택의 범위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골프장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 참고해 보니까 골프장 등에 대한 과세, 그래서 골프장은 신설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고 승계수 갈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골프장 이외 나머지 사치성재산은 원시 승계 불문하고 중과세를 적용한다 밑줄이고요. 깊은 내용이지만 고급락장의 A번 나오는데 읽어보는 거고, 특수목욕장 같은 것도 나오는데 고급 스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이 아니라 이런 거 주부수강생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여자가 바로 뒤따라 그냥 들어와, 그냥 그런 목욕장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대충 짐작만 하면 되고. B번입니다.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이 역시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 고불악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해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고불악장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런 거예요. 아까 별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게. 132페이지 넘어갑니다.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그래가지고요.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그래서 자,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그래서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자, 거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에서 고급을 확장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밑줄입니다. 60일이요. 이게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득세에서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이었었는데 국민들 헷갈린다고 취득세는 60일이란 관념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다 바꿨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3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60일 이내 고급 확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확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했을 때는 어차피 고급 확장으로 쓸 거 아니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60일 기억하고요. 상속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디귿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참고의 고급 확장의 범위는 진짜 참고고요. 동그라미 4번은 고급 선박 밑줄이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총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하고 이런 것도 밑줄이고 고급 주택이요. 자, 각주 표시, 꽃 표시 두 개 밑줄입니다. 고급택은 어디서만? 취득세만 중과세하고 재산세는 고일에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고급택은 취득할 때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개요 읽어보는 거고 두 번째 줄 동그라미 기억번 개요에서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고급택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런 것들. 니은번 고급택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한다. 그래서 별장, 고급 확장, 고급택은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중과세합니다. 133페이지 동그라미 디귿번 중과세에 제외되는 경우요.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역시 밑줄입니다. 60일이요. 30일이었다가 역시 고급 확장처럼 얘도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고급택 쓸 것도 아닌데 자, 중과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제가 레스토랑 만들려고 고급택 취득해서 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제외하고. 고급택의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내려와서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를 봅니다. 세목별 비교를 보니까 여러분요. 세목별 비교를 보니까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 고급택은 자,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만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에서 별장, 고급확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면 틀려요.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세율 적용합니다. 고율세를 적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근데 별장은 취득세에 당연히 살성산으로 중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세 규정 없고 재산세에서 별장은 나중에 배우죠. 또 4% 고율의 세율을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표 요거 별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또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 있죠? 한번 봅니다. 과미력적 내 중과세를 봅니다. 먼저 양가로 4번 과미력적 원용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먼저요,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제가 대략적인 줄거리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처음으로 배우는데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과 중과세 몇 배요?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어떤 경우에 과미력적 내 중과세 하느냐?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과세 물건 취득을 하는데 이때 과미력적 원형에서 다만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은 공장 지라는 데니까 중과세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자,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 제외,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공장에서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는 쫙 법령에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거 없고요.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막 이런 것들. 자, 도시형 공장 제외합니다. 자,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돼야 되느냐? 적어도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떡하니 지어질 때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니까 중과세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과미력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데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공장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한 날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차량 기장비 이 4가지 물건을 신설 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재 여러분요.
그 133페이지 안가로 4번 과미력 정내 중과세 봅니다. 수도권 정비기법정에 따른 과미력적 언역에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요? 100분의 200, 2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밑줄이요. 대도시의 인구집중, 경제집중 규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규제하게 중과세한다.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자, 우리 교재는 공장 신증설보다 이게 먼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거냐면 과미력적 언역 내에서 또 중과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예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지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니에요. 또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예요. 그래서 신축과 증축에 한해서 중과세지 기존의 빌딩을 승계 취득할 때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 유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깊은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강의할 때 이제 쭉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잘 돼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도 포함한다는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미력적 언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 밑줄 쫙입니다. 자, 가로는 법인이 신탁한 부동산 포함해서요. 그 부속토를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자, 이 정도. 그리고 거기 자세한 얘기들, 과미력 정액이 어딘지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중과 대상 본점의 예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봅니다. 교재에서 본점 주사무소용 첫 번째 줄 맨 끝 134페이지 맨 위에 본점 주사무소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거기다가 지점용 X, 분사무소용 X요. 자, 그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서 신축과 증축이 하나 넣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신축과 증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첫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신축, 증축이 하나인 거 승계취득 X 해놓으세요. 승계취득 X요. 기존의 빌딩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134페이지 첫 번째 줄 맨 끝에 본점 주사무소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지점 분사무소 X,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밑줄이고 돼지꼬리 땡야에서 요거 승계취득 X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참고고요.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134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과미력적 언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요. 여러분 보시면 이때 도시형 공장 제외한다는 거 밑줄, 신설, 증설하기 사업용 가성을 취득하는데 꽃표시 보니까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을 정말 산업단지 유치지역 밑줄, 그 아랫줄 공업지역 제외한다 밑줄이요. 공장 지라는 데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35페이지 핵심 도시형 공장이 어떤 거냐 참고적으로 봅니다.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공장은 중과세지 않고, 그 다음에 중과 대상 공장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고 중과세 제외되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13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 보세요 여러분. 과미력적 내 중과세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요거만 기억해요. 과미력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 산업단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비도시형 공장을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인데 신설은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말한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이런 물건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더라. 오늘은 그 정도만. 그리고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웁니다. 다음에 배우고요.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배우고요. 공장 신증설에 관한 거 이 정도만. 자,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고 대도시 내 중과세 136페이지 안가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6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136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요. 뒤로 넘겼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버렸네. 자, 뒤로 넘어가시면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핵심만.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느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또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제약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이 과미적 국제권역내 중과세나 대도시 내 중과세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가끔씩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내용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래서 136페이지 양가로 5번 대도시 안에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먼저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이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 기업번 중과 대상 부동산.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박스 안에 A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의 동그라미. 휴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B번, 지점분사무소 설치함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설치의 동그라미. 또 C번,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의 동그라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밑줄이요. 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또 설립, 설치, 전입 이후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하는데요. 일단 밑줄이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137페이지 중요한 것은 니은번입니다. 시험에 몇 번 나온 것이 대도시 내 중과세 중과 제외 대상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 대상이 나오잖아요. 먼저요. 어떤 거냐 그러면 자, 다음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의 편수를 적용한다. 별표시합니다. A번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중과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세한 요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밑줄 쫙입니다. 여기까지. 으로써 1구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동그라미 B번 대도시 중과 제업종이요. 밑줄입니다.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137페이지 참고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어떤 거냐? 저 여러분 보세요. 대도시 중과 제업종이라는 게 이제 쭉 나오는데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라든가 유통산업 등 쭉 나옵니다. 여기 이제 등록면허세에선 시험 문제 요거 알고 이제 2번 나왔었는데 취득세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도시 중과세 제외업종 어떤 거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도시의 설치가 이러고 대도시는 다 없애버리고 다 지방으로만 내려보내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만 체크하면서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사회 기반 시설 사업 밑줄. 두 번째 은행업. 은행 다 내버려보내면 안 되죠? 또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 그 다음에 첨단업종, 그 다음에 유통산업,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는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런 것들. 맨 마지막에 의료업 이런 거, 병원 같은 거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138페이지에 보니까 138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찾으셨습니까? 이줄.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보니까 중간에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과세 한다고 속여요. 네? 자, 중과세 하지 않는다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이 보입니다. 동그라미 2번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그래서요. 자, 대도시 내 중과세 두 번째입니다. 대도시 두 번째 줄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하고 해서 공장을 도시업종 제외하고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밑줄이에요. 이런 것들 중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세율 적용 03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문제들 여러분이 풀어보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세한 얘기들 또 좀 볼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143페이지 04번의 특례 세율입니다. 자, 세율 특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세율 특례. 세율 특례는 어떤 건지 제가 한번 교재 143페이지 이것도 어떤 건지 여러분이 그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율 특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율 특례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율 특례,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지금 표준 세율 배웠어요? 중과 세율 배웠어요? 특례 세율,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자,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다 배우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에서 최고 어려운 내용을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디테일한 내용 몇 가지만 5, 6월 달에 추가해서 배우면 돼요. 자, 중요한 내용들을 다 배웠고요. 봅니다. 먼저 세율 특례는 이런 거예요. 특례 세율, 세율 특례, 특례 세율. 요거는 역시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2010년도까지요.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이게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서 옛날에 취득세 세율이 통합되기 전에 2%였는데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등록세에서 등기할 때 이 등록세에서는 공짜로 등기 등록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과세를 했어요. 등기비용 받았어요.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종전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고 똑같아야 되는데 세목관소에 따라 통합한 것 뿐이니까, 그러면 종전의 취득세는 과세 안 했고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현재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은 아까 배웠어요. 상삼8 무독립 815 U1020 원팔 03식에는 여기에는 취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잖아요. 옛날 취등록세가. 그러면 이 통합된 취등록세 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됐던 2%를 빼요. 즉 중과 기준세율, 이 조정세율 2%를 빼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럼 종전하고 같아야 달라요. 똑같잖아요.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자, B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 옛날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했어요.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니까 옛날 취득세 비용 2%만 받으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2%로.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았잖아요. 등기비용 과세 안 받으니까, 과세 안 하니까 2% 비용만 받으니까. 그래서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소개한 것 뿐이고 우리는 결론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 물어봐요. 몇 번 물어봤습니다. 섞어놓고서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정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 물어봐요. 자, A사안이 어떤 건지를 물어봅니다. 또 시험에서요. 막 섞어놓고요. 다음 중 중과 기준세율 2%, 1,000분의 20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물어봐요. 즉 B사안이 어떤 거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자, A사안과 B사안이 어떤 거냐 이거를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봅니다. 자,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형식적 취득으로서 요거는 등기비용만 받는 건데 요 2%를 빼니까요. 통합된 취득세에서 그러니까 등기비용만 받는 건데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외는 내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꼭 보시고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래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해요. 그런데 다만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 뺀 이 특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대도시내에서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이 특례 세율의 몇 배요? 3배로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이해가 돼요. 일단은 자,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나 이걸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요, 우리 교재 거기에 143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요 얘기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체크를 하고 다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줄을 다 그으면 빨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호에만 체크해 놓고 한번 봅니다. 어떤 건지. 저기 보세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한 명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 요거를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A사안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동창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창들이, 여러분 동창 있잖아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동창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별 학창 시절에 안 친했던 동창 있잖아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야, 친구야, 반갑다. 막, 그러면서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얘가? 근데 어떻게 알고서 뭐 누구한테 물어봤어. 그러면서 막 반갑게 막 합니다. 막 굉장히 어제 만났던 것처럼 친하게 막, 살갑게 막 다가오면서 전화를 하면은, 저는 어떤 경험 때문에 떨떠름합니다. 예전에 있잖아요.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주 진짜 한 십몇 년 지나가지고 있잖아요. 연락이 없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야, 친구야, 반갑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냐 막 물어보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그래, 막 너는 어떻게 지냈냐, 반갑다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제주도에 있는데, 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일주일 후에 줄 테니까 저 보내줄 건데 급하게 좀 사용 때문에 그런데 돈 좀 붙여달라고 했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좀 그렇고, 내가 그러면 그 중에 절반만 내가 좀 보내줄게. 자, 그래서 절반을 보내줬는데 내가 끊으면서, 야, 일주일에 꼭 줘. 그랬더니 알았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자가 일주일 후에 바로 일주일 되는데 딱 전화, 야, 왜 안 붙였냐, 이렇게 할 수 있나? 열흘이 될 때까지 기다렸죠. 연락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전화하면 그렇잖아요. 열흘 돼가지고 바로 며칠 지났는데 한 2주일 되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3주일 정도 됐다가 까먹었다 나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안 돼요. 참네. 근데 그 녀석이 사는 집이 어딘지도 알고, 걔가 사는 집은 어딘지 모르는데 부모님이 사는 집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저기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이후도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별로 안 친한 동창했던 애가 갑자기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뜨끔해요. 이 녀석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이러면서 잡아옵니다. 갑이라는 친구가 을한테 찾아왔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을이요, 이 녀석이 나한테까지 돈을 빌리러 왔다는 것은 거의 막차예요.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야, 너 사업한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지? 너 이거 잘못하면, 너 이거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너 잘못하면 큰일 난다. 너 이거,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팔어.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서 나중에 환매 기간 내 환매대금 치르고 다시 되사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했다가 나중에 갑이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그래서 환매권 행사예요. 그럼 보세요.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의 취득을 봅니다. 을 입장에서는 이거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그래서 취득세는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를 안 했어요. 여기서 취득과 여기서 취득을. 근데 등기는, 여러분 공시법 배우지만 이 환매특약 등기, 부기등기로 해서 주등기할 때 부기등기 해가지고 이거 등기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를 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럼 같게 해주려고 하니까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잖아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이 2%를 빼면 등기비용만 남으니까 종전과 똑같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조가. 자,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 기간 내 매도적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적 매수의 취득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습니다. 합한 세율이 아니라 뺀 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뺀 세율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고주택지하고 및 부속 토지 취득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또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됐고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줬던 건데, 자, 어떤 얘기냐?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 유년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납니다.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있는데 거기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야, 친구야, 우리 아빠 엄마 공동명의 집이 있고 난 그 집에 가족인데 너 거기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죠. 제가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무주택 1가구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 주택을 상속받아요. 그러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아버지와 4명이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등기 비용만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의 그 얘기인데, 자, 어떤 얘기냐?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지금은 동으로 바뀐 거 말고, 내가 태어날 당시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던 분들, 읍 포함입니다. 읍 포함, 읍도 시골이지 뭐. 자, 손. 여기 손 들었는데 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동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 진짜.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 아, 진짜 탈락. 서울이고, 이거 사장님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아, 이게 서울, 나중에 다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이제. 내 분명히 두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 많은 분들 중에. 아, 진짜. 자, 어린 시절에 리 출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논밭에서 일하고 계시면,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막 부모님 일하시는 옆으로 가가지고, 가방 팽개쳐 놓고, 부모님 일손도 돕고, 그 일손 돕기도 하고, 또 거기 옆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죠? 아유, 학창시절에 리 출신 분들은 부모님의 직업이 농부면 자식들은 반농부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 일손 돕고 다 그랬지 뭘. 자, 남편의 직업이 농부면 부인의 직업은 농부지. 남편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저 삽 들고 아버지가 농사 지러 가는데 엄마는 여보 잘 갔다 와요. 그런 다음에 집에서 꿋꿋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농사 짓는 거고 자식들도 반농부고 그런 거지. 그런다고 어린 학창시절에 야, 얘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이제 얘를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중학교를 좀 대도시로 보내주고 진짜 공부 잘해? 그러면 논밭 팔아서라도 서울로 보내주는 거 유학 보내주고 이런 거지 뭐 여러분. 자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논밭에서 부모님이 일손 도우면서. 그런데 장성에서 제가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농지를 내가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뭐다?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옛날에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역시 아버지 4명이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가요 이거 지문 나오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나오면 반사적으로 반드시 형식적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된다. 아셨죠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겁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요. 그럼 형식적 취득이죠? 그잖아요.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도 형식적 취득으로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합병 후 다만 중과 대상이 되면 제외합니다. 중과세를 적용하고 이거 보세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해 재작년에 이거 추가됐는데 공유물, 합유물 분할이라든가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자, 기억하기 쉽게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자, 자기 지분 그대로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50%씩 나눴어요. 원래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안 되는데 등기는 각 부분, 일부분 등기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공유물이나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아니구나.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뭘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봅니다. 중과기준세 특례세율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 여기 계속 봅니다. 외국인 아닌데 이거 중과균세율인데 자 다시 봅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뭐가 잘린 것 같으네요. 진짜 거기 143페이지 동그라미 5번을 보겠습니다. 교재 동그라미 5번입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그 꽃표시 3개를 보세요.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과액은 이제 중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동일대진에서 있잖아요. 동일대진에서 건축물 이전하는데 동일대진에서 이전하는데 여기 보세요. A에서 A-로 이전하는데 우리 학원이 있는 이런 건물 이런 몇십 층짜리의 이런 건물을 동일대진에서 옮긴다? 기술적으로 옮길 수 있긴 있다더라고요. 근데 그러느니 새로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여러분,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같은 거요. 자, 소유자 갑이었어요. 동일대진에서 몇 미터 옮겼어요. 자, 그럼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니까 형식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A-. 근데 다만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에서 뺀 특례세를 정해. 근데 1억이었는데 옮겼더니 1억 2천이 됐다.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있잖아요. 자,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해. 그러면 원래 내 목을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 취득으로 해요. 취득세 옛날 과세 안 했어요.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를 뺀 특례세를 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입니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형식 취득에 대한 특례인데 이해가 되는데 7번은 그냥 외워야 돼요.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그냥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하는 걸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양가로 2번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있잖아요. 여기를 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복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자, 다음 시간에 보셔야 되겠네요. 한번 봅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있잖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 자, 보세요. 요건 어떤 거냐면 아니면 요까지 마저 보아버릴까요? 요 비산에 대한 건데 취득세는 옛날에 과세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개수로 인한 취득. 자, 면적증의 개수 제외하고 선박 차량 개장 및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가해 증가했을 때 자, 법인의 주식지분 취득함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 많이 봤는데 동그라미 1, 2, 3번은 거기 여러분이 교재 144페이지 동그라미 1, 2, 3번 앞에다가 여러분이 묶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앞에다가 묶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묶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간주취득이요.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간주취득, 의제취득이요. 그리고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이 어떤 건지 밑줄인데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된 면적분은 원시 수로와 제외 밑줄 쫙 꺼놓고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어떤 건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 요거는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제가 적어 드릴 건데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봅니다. 건축물 개수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우리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했습니다.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에는요.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증강가액을 과세표현해 가지고 어떤 세율을 정해요?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는 아까 배웠어요. 표준세율 할 때 건축물 신축하면 원시취득.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자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으로 봤죠? 네, 보았습니다. 원시로 봐가지고 자 표준세율 원팔 몇 프로요? 2.8%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포함해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계속 제가 적어드립니다. 앞으로도 시험장 갈 때까지 한 10번은 적어드립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주겠다 의지해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원시수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을 정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호비스답이 없어 이거 아까 한 건데 자 중요한 건데 앞으로 계속 적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보니까 여러분요. 선박 차량 개장 및 종류 변경이나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뭘 과세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증가한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래서 증가한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네. 한번 봅니다. 우리가 면적 증가, 지목 변경을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아래다가
갑이란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은 1억이었습니다. 지목 변경 후에 가액이 5억이 됐습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한 가액 얼마요? 4억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2% 적용합니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4억이 2%니까 248 얼마입니까? 248 얼마예요? 800만 원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에 출제해요. 이제 자 이런 사례 이제 지목 변경의 사례가 나오고 그때 자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자, 지목 변경 같은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고 자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둡니다. 자, 이래서 간주취득의 경우 건축물 개수로 가야든가 사랑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야든가 지목 변경으로 가야든가 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 자, 여기 보세요. 또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은 아까 이런 거 배웠어요. 이 비상장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차량의 취득세 상물권에 대한 총가액이 10억이었고 여기다가 세율,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율 60%를 곱해서 아까 6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점주주 주식취득 과세표준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잖아요. 이때 과세표준 이렇게 구하고 여기다가 세율을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자, 그러면 산출세율은 2, 6, 10이니까 얼마입니까? 2, 6, 10이 얼마예요?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200만 원 산출세를 구하는 겁니다. 간주취득의 경우는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건축물 개수로 가야 증가, 면적 증가 세율이고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지목 변경으로 가야 증가 이런 경우는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과점주주의 주식취득도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요거는 묶어가지고 간주취득 써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4번, 5번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여기 봅니다. 7번에 레저시설. 우리 교재 거기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7번에 레저시설 나와 있죠?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립니까?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골프 연습장 써놓습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그 다음에 무덤과의 접속된 부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도 밑줄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도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또 9번도 밑줄입니다.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살성자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으로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자, 임시건축물은 우리가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임시건축물 얼마 있으면 없어질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에도 사치성재산은 제외하고요. 임시건축물 봅니다. 예,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세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이면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라 우리 다음에 비과세에서 나와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합니다. 얼마 있으면 없을 것인가. 근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적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시험에서 임시 살성재산 제외한 공산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비과세고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어떤 것만 여러분이 체크해놓고 딱 아시면 되냐면 잘 보세요. 거기 교재 기본서에서 어떤 것만 아시면 되냐면 자 봅니다. 요거 1, 2, 3번 간주취득의 경우 세 가지 꼭 아시고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될 거 나머지는 참고서로 보시면서 꼭 아셔야 될 거. 자, 요거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골프 연습장 같은 거, 돼지꼬리 땡냐, 요거 7번, 그 다음에 8번, 지목이 묘진 토지, 9번, 임시건축물. 요것만이라도 꼭 알아둡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간주취득의 경우, 번호는 3번이지만 세분하면 4가지에다가 또,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수요를 정한다? 중과균수율 특례수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딱 그거만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딱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어요.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딱 아시면 되고, 이제 A사안 여러분들 우리가 봤고요. 읽어봤고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 다음 주에는 제7절 비과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개를 들어보세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복습하고 갑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 배웠고, 과세표준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배웠고, 그 다음에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우리 때 표준세율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스토리만 일단 외워봅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삼팔, 무동이 815, 유1210, 원팔, 030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우리가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하면 3%입니다. 농지 이외 부동산이나 1세대 4주택은 몇 프로 적용된다? 4%.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세분화되어 있다. 1.0에서 1.01에서 2.99% 세분화되어 있고, 9억 초과 몇 프로고? 3%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 과밀억 적용돼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 단 대도시내 중과세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원 의료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등등 할부금융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원의 종업원의 후생복지 위한 사원주거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자, 특례세율, 우리 특례세율에서 여기 봅니다. 특례세율에서 건축물 개소로 인한 취득, 개소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그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을 간주 취득은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다. 근데 건축물 개소로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표준세율 원팔 2.8% 적용한다는 거.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인데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간주 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아셨죠? 과점주의 주식 취득도 이렇게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서 계산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대표적으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야. 돈 빌리러 왔을 때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축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나왔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 등등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형적 취득으로 이런 것들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을 정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취득세 나머지 다 보고 등록면허세 다 보고 재산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일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지금 틈을 천천히 지금 설명드린 거고, 배경적인 설명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쭉쭉쭉 넘어가면 돼요. 대부분은.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